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열심히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제자 선생님의 제자라는 그 말에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이 시를 낭송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낭송은 처음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정이의 가슴 아파 채춘해 돌아간 해 늦가을 흙은 지쳐서 쓰러졌었다. 한 송이꽃 한 포기 풀 곡식 나달 하나라도 품속에서 태어난 건 다 아끼고 싶었다. 모양이야 일그러져도 허물을 묻어주고 싶었다. 기름기가 다 마를지라도 더 넉넉하게 젖꼭지를 물려주고 싶었다. 지친 채 오빠 생각은 그 이훈수 선생님 사모님이세요. 존경하는 선생님, 질문 받으시는 거 보니까 건강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여백문학회 김계숙 이사입니다. 제가 해야마루문학회 16회 수료한 선생님 제자이고요. 제 동지집 해설을 해주신 선생님인데 제가 질문자로 나서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979년 연작시 흙을 발표하셨는데 연작시 흙을 발표하시고 하시게 된 동기와 발표 후에 문단의 반응과 독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쓰게 된 동기는 1979년 세계 아동어 회의에 문명부와 한국일보사가 공동으로 작품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흑연작시 발표를 의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도 대회를 거쳐서
전국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상을 받고 난 뒤에 생각을 하기를 이게 당선자 8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흑여자시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1980년 1월 15일 그 시사통신에 제2국회 한국아동문학상 수상자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온 최순애 씨는 문예진흥으로 출판기금 지원을 받아 지난해 동시지 젖줄을 울릴 흙을 낸 바 있고 아동의 기념 전국 아동문학 작품 모집에서 최우수 건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최순애 씨의 수상작은 동시 흙이다. 제가 그 연장시를 쓰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자랐으며 흙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나도 흙의 한 부분입니다. 봄에 새싹이 돋고 생명이 새어나는 것을 보고 흙이 신비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심의 원초적 생각인 그 문화론의 눈으로 흙을 보게 되었습니다. 흙을 소재로 동시는 그 뒤부터 흙을 연작으로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작을 쓰면서 지구를 살리는데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오염 또는 파괴로 뭔가를 앓고 있습니다. 작품을 쓰는 사람이 그 당면한 절실한 문제를 예매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흙은 뿌리, 어머니, 고향 등 여러 가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넓은 의미의 흙을 작품으로 성화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흙을 사랑하는 것은 고향을 지키는 것이요 또 전통을 살리는 것입니다. 순수해지는 것이지요 이웃끼리 정다워지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참고 수리에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욕심을 내거나 억지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앞으로는 농촌을 더 많이 떠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흙과 점점 멀어지고 인심도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흙을 멀리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간접적으로도 흙을 겪게 하기 위해서 흙을 소재로 쓴 문학 작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흙을 소재로 한 작품을 앞장서서 써보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흙은 모든 생물이 태어나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사랑과 봉사의 뜻이 있습니다. 목숨을 가진 모든 것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봄에 밖에 나가보면 흙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목숨의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벌레와 동물들이 기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 품 안에 안고 있다가 따뜻한 봄이 돼서 제대로 살아갈 만할 때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딸을 사랑하듯이 흙은 모든 생물을 감싸 안아줍니다. 그 많은 생물들이 자라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다 대줍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주기만 합니다. 또 흙은 정직합니다. 팥 심은데 팥 나고 코 심은데 콩이 나지 절대로 팥이 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농부한테는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게 하고 게으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곡식이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땀을 일한 만큼만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생물, 무생물들이 흙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늘, 산과 들, 강, 바다, 동식물 등 이런 자연을 숨쉬며 그들이 주는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자연은 우리들에게 말없이 수많은 이치를 끝없이 가르쳐 줍니다.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배우고 설기를 얻고 바르게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우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한 것은 흙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자연 모두를 통틀어 말한 것인데 그 가운데 대표되는 것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동시문학회 여름 연수회 때 제가 쓴 흙 연작시 82편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한국동시문학회 여름 연수회 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10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를 상징한 작품 그 한 편만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너무 지쳐서 겨울에 잠을 잔다. 아까 읽었죠? 예. 그리고 큰 연작시를 발표한 뒤에 여러 사람이 작품평을 했습니다. 김종상, 신현덕, 최지훈, 최용, 김종은, 김재용, 왜 그 중에서 최지훈의 평 일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논문이 이제 길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한 끝부분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학생이 계다로 바뀌고 실진 자국 위에 직가닥이 자국 위에 나는 무렵 내놈의 말 발꽃 소리에 숨소리를 죽었던 이 고개 여기 흑16 셋째 연입니다. 그 고개를 넘어들며 고개
아래 땅이나 이탈밭을 가꾸며 살아오면서 결코 풍요를 누려본 적이 없는 농민들의 한스러운 추억도 있습니다. 그 농민은 무남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요 할아버지였습니다. 보릿고개 허리가 젖어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 검은 밤을 쉬며 누운다가 도깨비에 홀려 진땀을 흘렸던 할배들 흑 16 넷째연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생명의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밟혀서 쓰러져도 뿌리는 살아 다시 솟아나는 잔빛, 할배들이 굳이 지켜온 흙, 숱한 고비를 딛고 넘어 이 고개에 부스가 넘어 달린다. 흙 16 끝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길을 걷거나 놀다가 옷에 흙이 묻거나 흙물이 튀면 기분이 나빠져서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까? 흙길로 다니기를 싫어하고 피해 다니지는 않으시나요? 시골의 농길과 고갯길을 걷는 멋과 즐거움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외국으로 이민 가는 가족들이 흔히 유리병에 내 땅의 흙 한 줌을 담고 떠나는 마음을 아십니까?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공항에 내리시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그 흙에 입맞추시는 뜻을 알듯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흙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꽁꽁 가두고 있습니다. 젖줄의 구실을 못하도록 숨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높은 건물을 짓고 다시는 땅으로 내려오지 않을 듯이 땅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으로 도망가서 삽니다. 그리고 그 높은 아파트 꼭지는 네모난 말 같은 방에 갇혀서 텔레비전 흑돼지 같은 그림과 거짓 이야기 넋을 뺏겨 영혼이 몽롱하게 멍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까요? 최순실 시인의 연작시 흙을 읽으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최지훈 지음 동시를 무엇인가에서 오겠습니다. 이제 제가 연작시를 발표한 뒤에 그 평론가들이 평했는 것인데 평한 내용이 많아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흙에 대한 내용은 이상으로 말씀드리고